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는 현재 전주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합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재개발 지역마다 쓰레기와 빈집이 넘쳐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양한 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러 재개발 사업 지구 중에 한 곳인 이 감나물골 관련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감나물골 조합원인 강인석입니다. 감나물골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게 언제부터인지. 2006년에 추진이 승인이 되고 구역 지정은 2010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2015년에 이뤄졌고 관리 처분이 작년 1월 13일 날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이주를 시작해도 되는 단계까지 온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청사진이 나와 있죠? 네, 현재 지하 3층에 지상 20층에 공동주택 28개 동으로 19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신동 안에 감나무골이 있어서 사실 재개발 지역 중에 전주에서는 가장 핫한 곳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뜨거운 관심이 많은 곳인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왜 조합장과 임원 이런 부분들 물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까? 재개발은 일단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현재 시공사로 들어오는 업체는 시공만 하고 도급계약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수익은 조합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고 이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나가는 형태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그 주체는 일단 조합원들이겠네요. 그렇죠. 주체는 조합원이고 그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계약만 해서 공사비만 받고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원주민이었고 내지는 그 조합원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분양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신 거죠? 현재는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권. 예.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때 그 서명 결의서 용지에 조합장과 선관위원장 직인을 찍고 연번을 날인을 해가지고 그걸 받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 진행했던 분들이 그거를 그 용지를 바꿔치기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사안이 10개가 넘었는데 그 직인과 남발인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엄연하게 그 중에서 감사를 뽑는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꼭 직인과 남발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대의원 회의가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없고 선관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선관위법 개정안이 뭐냐 하면 직인을 빼고 남발행을 빼고 그렇게 앞으로는 서명 결의서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차례의 검토 끝에 만든 건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보시키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제 건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뭐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라면 그건 가장 간단한 건데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친구를 한 3개 정도 고발을 했어 내가. 그 현재 조합장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찰 방해하고 그 정보 공개 공개하지 않은 거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100건 정도 고발을 했는데 뭐냐면 현재 조합원들이 내 편이다. 뭐라고 하냐면 잘못됐으니까 고발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조합 사업을 하는데 방해꾼이다. 이권이 있어 저런다. 반대에 있는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현재 조합장이 방해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먹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가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끼장을 썩은지 모르고 한 푼 한 푼 지금 조합장이 차 마시고 다니는 거 술 먹고 다 그게 조합 돈이거든. 우리 내 돈이거든 조합은. 대우를 맡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 재개발을 바랄 텐데
현재 저희가 주민들 전체 조합원들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주민들, 예,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이 가기를 바랄 텐데 지금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떤 일을 하거나 이 조합 자체가 잘 돌아가려면 뭐 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조합장은 조합원들 대표니까 시공사하고 맞서서 뭔가를 좀 더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소통하는 게 없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재개발이 상당히 좀 뭐 예를 들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뭐 용산 첨사가 됐든 정말 원주민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놈 가지고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방면에 있는데 그 대표자가 조합장이니까 조합장의 권한도 막강하고 어떤 그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톡방이 있고 뭐가 있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 뭐 시공사하고 뭘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조합 같은 데 보면 막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대의원총회나 이사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른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대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한 6시 넘어서 6시 반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또 오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 조합은 전 조합장도 6시 넘어서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조합은 이분이 되면서 4시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부터도 참석을 못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가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합니다. 한 60여 명이 대원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쓴소리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 어떤 그 참정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사 권리권 이런 것을 해야만이 조합원들한테 득이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희가 대원에서 보니까 왜 그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조합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여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그냥 서면으로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과반수의 서면이 있으니까 그 반대 사람들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개발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냥 서면만 받아놓고 회의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가서 떠들어본 들 이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번에 어떤 그 사건화가 된 것 자체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수기 형식으로 또 서면을 해줘 버리기도 하고 또 조합장이 그것을 의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게끔 뭐 4시에 대원총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게 어떤 그 다시 그 자료를 보충해서 받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재개발 뭐 어느 경우나 만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TV에서만 보고 라디오에서 이런 데서만 보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알고는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를 받고 오긴 했습니다만 균형 잡힌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조합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현재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합장의 입장은 인터뷰를 응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인터뷰를 할 경우에 소송이 남발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다.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을 보면서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분명히 이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거나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대로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 현금 청산자나 이런 분들을 나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데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고발 사건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내시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장 민감하게 어떤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업체의 어떤 선정권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럴까 본인의 횡령권에 대해서 있으니까 재판을 받기 전이라도 본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하시면 되잖아요. 없으면 또 근다고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럴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모략하고 있다. 그럼 모략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전혀 인터뷰를 안 하고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거꾸로 뭐 조합이 늦게 가게 어떤 사업이 좀 이렇게 늦게 가게끔 뭐 어떤 그 모략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런 사건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겠다는 얘기죠. 경찰관이 수사권 독립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수사를 져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라고 일단은 소통도 해주는 게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이 가장 큰 의결기관인데 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의원에 출마를 하려면 조합원들의 뭐 10명 이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대표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국회나 마찬가지고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그 의결기관의 입을 다 눈과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량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가장 답답한 부분.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의원들의 길을 아니 뭐 이렇게 서면을 내주면 빨리 갈 수 있지 않냐 이 사업이.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걸림돌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어떤 거기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의원 회의장에서도. 그러면은 가장 아쉬운 거는 서면 내주지 말고 와서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것도 규정에는 서면도 한 표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 대신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시간이라도 이렇게 한 6시 넘어서 퇴근하고도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부재가 이런 어떤 그 악재를 낳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KBS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 재개발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가지고 인터뷰 좀 하려고 했는데 혹시 조합장님 계세요? 지난번 잠깐 뭐 통화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입장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몇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대화할 때 그 내용으로 방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직 수사 중이니까. 그래도 일방적으로 지금 저쪽 조합원 분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대변을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조합장님 그래도 조금 몇 말씀 나누시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 때문에 업무를 못 해요. 이렇게 업무가 가중한데 소송을 해서 자기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업무를 못 하잖아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업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다른 부분들의 입장은 그대로 다 해주시고 다 나가도 예. 괜찮으시고 예. 어쨌든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순서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한 500여 명의 조합원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마 조합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재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조합장님 이 법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하시겠습니까? 나온 뒤에는 예. 근데 지금은 안 되시고 지금 수사 중인데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다. 억울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내부에서 고소를 한 상황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수사 중이니까. 그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합원들 사이에 입장이 달라서 고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은 대의원이세요?
아니 이사인데요. 아, 이사세요? 예.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제보까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보를 하신 분들의 이권. 그러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조합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조합이 지금 현금 청산자들만 이게 제대로만 돌아간다면은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지금 철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게 현금 청산자하고 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게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주라. 이게 우리는 법정 내에서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자기네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조합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뭐가 부정이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이사를 맡으신 지는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처음 여기 조합장 되고 난 다음부터 비대위 이후에. 이후에 예. 감나무골 이 재개발 관련해서 그 전에 이 비대위가 차려졌다는 건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대위를 통해서 새 조합장과 임원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생긴 이유 좀 저만요. 뭐 가라고요. 네네. 저 비대위가 생긴 이유가 이 내가 180평을 가지고 있어. 아니 이제 120평을 가지고 있어. 120평을 가지고 있는데 33평을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이 어느 정도 전 조합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줬더라고. 이 우스파트라는 데는 실평수 정도 그 가격에 이게 감정평가를 내줬어. 그리고 이제 딴 거시기들은 아주 집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 많은 것은 자기네들을 어떻게든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조합장 선거가 똑같이 했으면은 4명, 3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이 정치를 못하니까 그것을 무엇이든 역으로 꼬투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의원이세요 혹시? 네, 대의원님. 대의원인데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대의원이시면 의결기구시잖아요. 한 56명 정도가 대의원이신데 서면으로만 지금 조합장이 의견을 위임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되어 있는 거 어떤 거 그건 몰라요 지금. 예.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이 주장하시는 대의원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받아와서 한 그게 30여 분이 되신다고 그래서 서면 위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건 모르시죠. 대의원이시면 그런 회의 분위기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분 이상 뭐 그 정도 나오시나요? 직접 참석자들 거죠. 직접 참석자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감나무골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그럼 원주민이시네요. 그죠. 네. 재개발이 되시는 데는 그렇게 찬성하시고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반반요, 반반. 안 가도 좋고. 걱정도 되고. 네. 네. 잘해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의 노동식 지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감정가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은 또 분양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오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관리처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어떤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비대위 측이나 또 다른 비대위 측이 두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조합원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조합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비대위에 맞춰야 할지 거기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참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하면 대의원들도 모를 수밖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폐단이 있어서 좀 서로 전체적으로 조합에 대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서면으로뿐만 아니라 설명을 좀 100% 그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 재개발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보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물론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땅, 적은 상가, 적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고향에서 타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5% 정도를 의무화를 하는데 적은 소형 평수들을 좀 늘려주고 행정적으로 늘려주다 보면 이분들도 같이 따라서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적은 자본이지만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감정가를 받아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투쟁을 하는 거죠. 반대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임대아파트, 소형 임대아파트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임미화 교수님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재개발 지역마다 이렇게 갈등이 깊은 것인지. 일단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겁니다. 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근데 하물며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경제성 외에도 그 사업 구역 면적 안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토지주도 있고 건축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또 투자자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공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건설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도로의 지분만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평균 한 10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사이클도 있고 분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금리 변화도 있고 뭐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또 요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 안에서의 또 이해가 또 막 첨예하게 바뀔 수 있겠죠. 리스크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일까? 잘 해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잘 해결된 사례를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잘 사업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보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안 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사업이 잘 될 여건이 있는 거는 사업 기간이 빨리 단기에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사업이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사례는 아니죠?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고 이제 이 신도시나 뭐 이런 거를 조성할 때는 또 상가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또 이제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이런 어떤 주택사업이라는 걸 목적으로 또는 이런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구조적으로 모두가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바라보는 또 이해관계나 기대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이제 많은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제 개정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공공개발이라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그런 제도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이 이제 민간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공 위주로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또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일단 갈등이라는 게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가더라도 사업 청산 시에 조합에 대한 그동안의 그 회계 불신에 대한 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갈등이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을 좀 정비해야 된다.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일단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핵심적인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재무적인 부분,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검토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부터 이런 지자체 차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서울 보면은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이런 정비사업 관련된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을 또 시킵니다. 조합원이라든가 뭐 조합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네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공공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부터도 이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의 이 그 불법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